안녕하세요. 저는 3D 프린팅 창의 메이커스 수업을 맡은 장중식입니다. 오늘부터 3D 프린팅 창의 메이커스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D 프린팅의 맛보기로서 3D 프린팅이라는 것은요, 초창기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재의 적층, 즉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흔히들 A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1984년도 미국의 3D 시스템사에서 그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86년도에는 특허 출원을 했고요. SLA 방식의 3D 프린터를 88년도에 출시함으로써 현재 아마 전 세계 넘버1에 해당되는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스트라시스 및 기타 다양한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M이라고 해서 Subtractive Manufacturing, 결국 어떤 소재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삭가공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요. 절삭가공을 위해서는 흔히 CNC 선반, 밀링머신과 같은 머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재, 재료를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성분에 해당되는 재료 덩어리를 깎아가지고 가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흔히 SM에서는 금형 가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형 기술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이후 물론 대량 생산의 기반은 아니지만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첨가식 가공, 결국 어떤 소재를 계속해서 쌓아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3D 프린팅의 가공 방식이 되겠고요.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제작 가능한 그런 형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SM 방식에서 가공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M 가공 방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총 7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국제 표준화 방식을 참고해서 실질적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VAT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DLP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원재료가 광경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레이저 소스라든지 UV 램프 혹은 빔 프로젝트의 램프를 받으면 경화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D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해당되는 섹션만 비추게 되면 그 부분만 계속해서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방식으로 초창기 아까 말씀드렸던 SLA, 3D 시스템즈에서 만든 방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놀라운 그런 정밀도를 가진 장비로서 최초로 88년도에 태어남으로써 아직까지 그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이후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해서 PBF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파우더를 소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DMLS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MJF 방식도 있고 SLM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물론 생소하지만 이런 모든 장비의 어떤 기술명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구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인더 제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바인더 제팅 방식은 3DP라고 해서 플라스틱 파우더와 금속, 세라믹, 유리와 같은 소재를 바인딩 통해서 제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재를 제팅 방식을 토대로 해서 소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머티리얼 제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MJM이라고 해서 광경화 수지 폴리머 왁스와 같은 소재를 경화시키는 방식이 되겠고요.
시트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은 LOM이라고 해서 종이나 플라스틱 시트와 같은 금속 코일 같은 내용도 레이저로 절단을 해서 붙여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아무래도 그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해상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종이의 티크니스가 해상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 방식은 현재 FFF라고 해서 FDM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3D 프린팅에 필라멘트를 넣어서 녹여서 사물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고요. DD라고 해서 LMD, 렌즈, 그 다음에 DMD라고 해서 금속 와이어나 파우더 세라믹 같은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소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리드하고 하는 방식이 또 탄생했는데, 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티브와 같은 매니팩처링 방식에다가 서브트랙티브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AM 방식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해상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국제 표준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T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은 포토폴리머 선택 소결 방식으로서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의 섹션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베스가 점점 Y 플랫폼이 내려옴으로써 실질적인 레이저 섹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경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캐리마 DM250 장비와 같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컬러도 그리고 또 소재의 특성도 다양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재료와 그리고 또 소재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여기저기서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현재 굉장히 정밀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또 컬러풀한 내용들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해서 PBF라고 하는 분말 베드 선택 소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 금속 분말을 선택적 레이저 소결로 실제로 금속의 분말을 계속해서 붙여 나감으로써 파우더 롤러가 계속해서 레이어 시크니스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밀어넣음으로써 계속해서 Z축으로 이런 금속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메탈 3D 프린팅의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좀 각광받는 방식이 SLM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현재는 굉장히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이런 난해한 그런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인더를 통해서 제팅하는 바인더 분사 방식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내가 그 제작하려는 오브젝트를 그림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이 바인더를 토대로 해서 이제 모델을 분사함으로써 원하는 머티리얼 및 컬러를 구현해내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가 지금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머티리얼 제팅 재료 분사 방식으로서 바인더 머티리얼을 토대로 한 노즐을 기반으로 UV 레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인데요. 아까하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점은 어쨌든 머티리얼로 노즐을 토대로 해서 분사한 내용을 실질적인 어떤 재료 분사에 처리되어 있는 여러 표면 처리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정밀도 높은 상태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는 이제 후처리 공정이 또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후처리 부스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트 라미네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레이저의 광원으로 실제 미러를 제어해서 오브젝트의 섹션을 계속해서 절단을 해서 원하는 형상을 섹션별로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Z축으로 계속해서 붙여나감으로써 원하는 형상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시크니스가 아무래도 눈에 이제 보여지게 되죠. 등고선 같은 게요. 그래서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종이이기 때문에 뭐 일반 A4 용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시트가 아닌 이렇게 롤로 감겨 있는 그런 상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저렴한 그런 재료비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섹션별로 해당되는 표면을 안쪽까지는 아니지만 컬러를 분사함으로써 원하는 형상을 동시에 컬러풀하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티리얼 익스트루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재료를 압출한다는 의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3D 프린팅 방식의 대명사인 FDM 방식 그리고 또 FFF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필라멘트를 머티리얼 스풀에서 계속해서 뽑아서 하드엔드 노즐을 토대로 해서 원하는 섹션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게 함으로써 원하는 3차원 형상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핫엔드 노즐에 스크류와 같은 방식을 부여함으로써 과거에는 이제 노즐 막힘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 또 선택적인 재료의 한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스크류 방식에는 일반 플라스틱 사출에서 사용하는 펠릿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라스틱 사출에서 쓰는 펠릿은 굉장히 원재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원재료를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점을 살려서 개발된 새로운 헤드가 앞으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내용은 세라믹 파트에서 사용되는 거대 대형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 랩랩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프루사 멘델 업데이트 버전들이죠. 다양한 회사들이 일반 필라멘트를 녹여서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DED 방식이 되겠습니다. 직접 에너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이제 선택적 소결로서 레이저 소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레이저 소스를 부여함으로써 머티리얼을 분사하면 머티리얼이 파우더인 그 메탈 소재와 같은 내용이 레이저와 만남으로써 결국 소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결된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금속의 3D 프린팅의 외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방법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파우더가 강압적으로 계속 뿌려지게 되고요. 뿌려지게 되는 그 중간에 레이저 소스가 나옴으로써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파우더를 레이저로 에너지 증착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파우더가 아닌 와이어를 이렇게 에너지 분사를 토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 독일에 있는 DMG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장비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 장비에 관련된 파우더 제팅이 결국 실질적인 난해한 항공 소재 부품들을 굉장히 좀 잘 쉽게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항공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DD 방식에 더해서 다른 기능들, 일종의 서브트랙티브한 결국 이제 절삭 가능한 상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결국 기존 3D 프린팅 방식의 메탈 DD 방식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표면 처리한다든지 혹은 열 처리한다든지 혹은 커팅을 토대로 해서 피니싱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CNC 머신에는 이 라운드와 플랫과 같은 공구가 있는데요. 이런 공구로 표면 절삭을 토대로 해서 함으로써 파우더 분말이면 아무래도 이제 표면 거칠기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하부에 있는 것처럼 기존 파이프와 같은 구조는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이프 옆에 경사지게 또 파이프가 있는 형상은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상입니다. 결국 이 서브트랙티브에서 만들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레이저를 분말을 계속해서 쏘면서 레이저와 함께 소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해당되는 피니싱 처리를 같이 CNC 공구가 와서 함으로써 표면 처리와 함께 아주 간결하게 공정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조 공정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제조 생산 그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공 생산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여기에 표면 처리 및 기타 열 처리를 레이저 소스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부과함으로써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앞으로 하이브리드에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3D 프린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3D 프린팅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RP라고 흔히들 예전에 80년도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Rapid Prototyping이라고 해서 쾌속 조형기라고들 흔히 얘기했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특허에 관련된 여러 내용 때문에 원재료도 비쌌고 가공 기기도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영국의 아드리언 보이어라는 한 교수가 2005년도 때 누구라도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자. 이제 이런 랩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화두가 되어서 3D 프린터 스스로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를 이제 개발하게 됐죠. 근데 이 내용에 해당되는 여러 오픈소스 기반의 내용을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이 내용에 기반이 되는 메인보드와 하드웨어 설계 어셈블리 파트들을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이너 체인지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창기 모델은 이제 맨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측에 있는 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실제 오픈소스 및 키트 그리고 다양한 여러 정보들을 이제 쉐어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3D 프린팅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랩에 해당되는 컴포넌트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AD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여러 툴링들,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일렉트로닉에 관련된 여러 컴퓨터, 스텝 모터, 엔드 스탑, 히티드 베드, 스텝터 드라이버와 같은 전자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내용들, 그 다음에 메카닉에 관련된 엑시스 모션, 벨트 풀리, 스레디드 로드와 같은 내용들, 네, 그리고 익스트루더에 관련된 핫 엔드와 콜드 엔드, 필라멘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을 다 여러분들도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픈 소스라고 했던 메인보드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여기는 이제 지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를 토대로 해서 메인보드와 여러 그 제어 도구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12V가 흐르는 메인보드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와 히티드 베드라고 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베드, 그리고 핫엔드는 물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노즈를 포함하고 있는 기구적 측면의 내용들이겠죠.
이 안에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미스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프린트 베드에도 마찬가지 실제 힙베드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미스터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각종 구동축에 해당되는 X, Y, Z 액시스에 해당되는 여러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와 모터, 그리고 모터가 어디까지 갔는지 현재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엔드 스탑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위치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드웨어와 함께 실제 여러분들은 여러 사이트들을 방문해 보시면 우측에 있는 그 여러 부품들을 출력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가까운 여러 부품들을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흔히 CAD와 CAM, 펌웨어 이렇게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용 소프트웨어도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무료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CAD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오픈CAD와 프리CAD와 같은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M 솔루션으로서는 이제 슬라이서, G코드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샌더 역할을 해주는 여러 솔루션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스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두이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토대로 해서 기기에 어떤 그 지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합니다. 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하드웨어 기반의 arduino.cc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차 3D 프린팅에 관련된 맛보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 어드레스로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